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의료 활동을 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전국 주요 의료기관 3곳에서 15,000명이 넘는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등골이 오싹해질 만한 일들을 목격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뇌졸중이 드물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을 사람들이 알기만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얼마나 쉽게 예방할 수 있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석 달 전 68살 된 여성 한 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하셨습니다. 혈압약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혈액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혈액 점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혈소판 응집 수치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습니까? 그분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주 조심해요. 건강한 음식만 먹습니다. 구운 햄과 소시지에 채소를 곁들여 먹었어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지금 시한폭탄을 드시고 계십니다. 특정 종류의 가공 돼지고기를 섭취한 후 6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혈액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제품들에 들어있는 질산염과 방부제가 심혈관계에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혈소판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동맥벽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납니다. 지금 목을 만져보십시오.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그 혈액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을 죽이려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식사 때 여러분이 한 선택이 이미 그 답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서울, 부산, 인천의 응급실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들의 식습관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입원한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82%가 그전 12시간 동안 가공 돼지고기 제품을 섭취했습니다. 82%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숨어있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저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밤마다 저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 환자 대부분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광고를 믿었습니다. 포장지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의 동맥은 한 끼 한 끼 하루하루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공 돼지고기라고 말할 때 모든 돼지고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학적 보존 방법을 거쳐 무해한 고기를 혈관독으로 변화시키는 특정 제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런 제품들이 모든 한국 가정에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흔히 소비되는 돼지고기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한국인은 이런 위험한 돼지고기 제품을 일주일에 4번에서 6번 섭취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끼 한 끼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절벽 끝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정확히 어떤 돼지고기
제품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파괴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섭취한 후 몇 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3가지 경고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30일 만에 기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간단한 식단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이 뇌졸중 위험을 최대 70%까지 줄이도록 도왔던 정확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적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쁜 유전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위협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서울의료원에서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해왔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지난 겨울 74살 된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새벽 5시에 욕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생명은 건지셨지만 몸의 왼쪽 절반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해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식사도 못하셨습니다. 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짐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졸중이 오기 전날 밤, 그분은 가장 좋아하는 야식을 드셨습니다. 햄이었습니다. 간단하고 맛있는 가공 햄이었습니다. 자, 이게 그냥 건강하게 먹으라는 또 다른 잔소리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멈추십시오.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긴급한 일입니다. 지금 목 오른쪽을 만져보십시오.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특정 종류의 가공 돼지고기를 먹은 후 8시간 이내에 그 맥박은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햄, 베이컨, 소시지에 들어있는 질산염 방부제는 그냥 위장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즉시 혈류로 들어가 혈액을 차가운 기름처럼 걸쭉하게 만드는 응고인자들의 폭포를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점들을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뇌졸중 환자들이 발병 전 24시간 동안 무엇을 먹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87%가 가공 돼지고기 제품을 섭취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닙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제게 식단을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던 바로 그 환자들입니다. 튀긴 치킨을 피했습니다. 라면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냉장고에 숨어있는 침묵의 살인자에 대해 경고해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위험은 돼지고기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 칵테일입니다.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이 화합물은 고기를 분홍빛이 나고 신선하게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동맥 안에서는 사포처럼 작용합니다. 혈관의 섬세한 내벽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햄 몇 조각을 드실 때마다 동맥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혈전을 형성하여 이러한 상처를 급히 복구하려 합니다. 보통은 이 과정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노년층,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이 과정이 하룻밤 사이에 급격히 가속화됩니다.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요. 시간 경과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경 저녁 식사로 가공 돼지고기를 드십니다. 자정이 되면 질산염이 혈류에 완전히 흡수됩니다.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혈류가 느려질 때 이러한 응고인자들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이 이른 아침 시간에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박 여사가
새벽에 쓰러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한쪽을 움직일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68세 이 씨라는 분이셨죠. 가끔씩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혈압은 약간 높았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경계선상이었습니다. 모든 표준 검사에서 연세에 비해 비교적 건강하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십니까? 그분은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햄과 치즈를 넣은 토스트요. 지난 15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요. 저는 그분께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요. 집에 있는 모든 가공육 제품을 버리라고요. 그분은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3개월 후 이 씨가 다시 오셨습니다. 혈압이 20포인트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8kg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위험한 혈관 내 플라크 축적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독을 제거한 것뿐이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할 골든타임은 증상을 느낀 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이제 이 위험한 돼지고기를 먹은 후 12시간 이내에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질산 나트륨이 함유된 가공 돼지고기 제품을 섭취하면 즉시 혈류에서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단 30분 만에 이러한 화합물이 니트로사민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니트로사민은 단순히 해로운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혈관 내벽인 섬세한 내피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물질입니다. 30년간의 진료 경력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손상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천천히 축적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응고 메커니즘이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활성화됩니다. 혈소판이 비정상적으로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수면 중 혈압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8세였습니다. 매일 저녁 야식으로 좋아하는 가공햄 2조각을 드셨습니다. 무해하다고 생각하셨죠? 적은 양 아닙니까? 자기 전에 단백질 조금이요. 하지만 박 씨는 계속 아침 두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처음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부인께서 매일 아침 얼굴이 부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혈액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리 둘 다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혈액 응고 활동을 측정하는 D일양체 수치가 매일 아침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그의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녁에 드신 햄의 아질산염, 화합물이 잠을 자는 동안 매일 밤 응고 폭풍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저녁에 이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괜찮다고 느끼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혈액이 걸쭉하고 끈적해집니다. 심장이 이 걸쭉해진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혈압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뇌졸중이 발생하는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 몸이 쉬고 회복해야 할 시간에요. 이제 밤새 일어나는 세 가지 구체적인 과정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첫째, 아질산염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팽팽해집니다. 둘째, 혈소판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서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셋째, 혈액 내 염증 표지자가 극적으로 급증합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결합하여 뇌졸중 위험에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공육에는 모든 종류의 햄, 베이컨, 소시지, 그리고 특히 많은 가정에서 간편한 식사를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는 달콤하고 짠 가공 돼지고기가 포함됩니다. 제조업체는 두 가지 이유로 아질산 나트륨을 첨가합니다. 분홍색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심혈관 위험에 대해 경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요한 측정값이 있습니다. 혈액 내 아질산 나트륨 수치가 100만 분의 6호를 초과하면 바로 그날 밤 뇌졸중 위험이 43% 증가합니다. 일반적인 가공 햄 한 인분에는 이 위험 임계값을 넘기에 충분한 아질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인분보다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박 씨는 제가 검사 결과를 보여드린 후 즉시 모든 가공 돼지고기 섭취를 중단했습니다. 2주 이내에 아침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이내에 D일양체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혈압약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분은 비싼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저녁 일과에서 숨겨진 독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하룻밤 사이에 뇌졸중 유발 요인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타이밍 때문에 특히 치명적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에 혈액이 걸쭉해질 때 잠에서 깨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몸은 조용한 전투를 치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이 전투에서 집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채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세 번째 주요 문제는 제가 축적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위험한 돼지고기를 한번 먹고 즉시 뇌졸중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음흉합니다. 이러한 가공 돼지고기 제품을 섭취할 때마다 혈관 내부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동맥이 깨끗한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질산염이 가득한 돼지고기 제품을 먹을 때마다 그 파이프 내부에 얇은 접착제층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한 겹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두 겹 여전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10번, 20번, 50번 후에는 갑자기 그 파이프가 위험할 정도로 좁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잠을 자는 동안 꽤 크기만 한 혈전이 그 좁아진 통로에 끼게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30년간의 진료 경험에서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입니다. 저에게는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그녀는 가끔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그냥 나이가 드는 거라고요. 제가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일주일에 4번 아침 식사로 햄 샌드위치를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햄이요. 간단하고 편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또한 매일 저녁 야채 볶음에 베이컨을 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야채를 먹으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제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발견한 것이 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녀의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혈액 점도가 정상보다 40%나 높았습니다. 그녀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렇게 계속 드시면 6개월 안에 뇌졸중이 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도 다 똑같이 먹는데 괜찮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수치를 보여드렸습니다. 가공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소화한 후에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화합물로 전환됩니다. 이 니트로사민은 혈관 내벽을 이루는 내피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이 세포들이 손상되면 콜레스테롤과 칼슘이 그 거친 부분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동맥 플라크가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밤새 가속화되는데 잠을 잘 때 혈압이 떨어지면서 손상된 부위에 혈액이 고이고 더 쉽게 응고되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님은 마침내 이해하셨습니다. 즉시 모든 가공 돼지고기를 식단에서 제거했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 놀라운 개선을 보였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52%나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근 71세가 되셨는데 아무 문제 없이 매일 5km를 걷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축적 효과는 지금 당장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느껴도 이미 손상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요일에 건강하다고 느꼈다가 화요일에 큰 뇌졸중을 겪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혈관 손상은 수년 동안 조용히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졸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는 몸이 경보를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험한 돼지고기 제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할 때 오늘을 의미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부엌에 가세요. 모든 포장을 확인하세요. 돼지고기 제품에 염지, 훈제, 가공 또는 보존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지금 당장 버리세요. 어제 샀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 돈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 축적 효과가 60세 이상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모르는 사이에 이런 손상을 축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지금 아직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제 이 위험한 돼지고기를 먹은 후 몇 시간 안에 몸이 보내는 3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황금 시간 정보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환자 대부분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이 신호들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한밤의 갈증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질산염 화합물이 들어있는 가공 돼지고기를 먹은 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이상하고 강렬한 갈증으로 잠에서 깨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갈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이 끈적끈적하고 거의 금속 맛이 납니다. 물을 마셔도 20분 후에 다시 갈증이 돌아옵니다. 이 순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섭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이 동맥벽에서 혈류로 물을 끌어당겨 혈관 내벽에 즉각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압이 지금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동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407명의 환자에게서 정확히 이 패턴을 봤습니다. 지금 입술을 만져보세요. 오늘 물을 마셨는데도 비정상적으로 건조합니까? 이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다음날 아침, 대개 섭취 후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나타납니다. 제가 무거운 머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어났을 때 머리가 흐릿하게 느껴지고 거의 솜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침대에서 일어서면 잠깐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벽이나 침대 옆 탁자를 잡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이것을 그냥 나이가 드는 것이라고 무시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질산염 화합물이 밤새도록 뇌혈관을 손상시켰습니다. 뇌의 작은 모세혈관이 수축하고 있습니다.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가 30에서 40% 감소했습니다. 마포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계셨는데 3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이 무거운 머리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무시하셨죠? 매주 화요일 밤에 무엇을 드셨는지 아십니까? 근처 편의점에서 산 가공 돼지고기를 그녀의 아파트에서였습니다. 14주째 되는 날, 그녀는 새벽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2시간 후 딸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얼굴 절반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살아남았지만 지금까지도 왼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두 몸이 14번이나 비명을 지르며 보낸 머리 무거움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너무 사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돼지고기를 먹고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손발끝이 평소와 다르게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방에 있어도 손가락과 발가락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겨울이 아닌데도 양말을 신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질산염으로 인한 손상이 말초 혈관 전체에 미세 혈전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혈액이 말 그대로 끈적끈적해지고 걸쭉해지고 있습니다. 손과 발의 가장 작은 혈관들이 혈액순환 감소를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이것은 주요 뇌졸중 사건이 일어나기 전 마지막 경고입니다. 몸이 여러분에게 행동을 취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송파구에 사시는 72세 이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발이 차갑다는 것만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부인이 집에서 슬리퍼를 신으라고 계속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찰 중에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무엇을 드셨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나열했습니다. 그 주에 냉동식품 코너에서 산 가공 돈가스를 2번 먹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즉시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분의 DE 합체 수치는 위험한 수준까지 상승해 있었습니다. 혈액 점도는 정상 범위보다 40% 높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바로 응급처치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일주일만 더 기다렸다면, 같은 돼지고기를 다시 먹었다면 오늘날 손녀를 매일 아침 초등학교까지 데려다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위험한 돼지고기를 먹은 후 몸이 필사적으로 보내는 3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신호들은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합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점심 식사 후 갑작스러운 피로입니다. 식사 후 느끼는 정상적인 피곤함이 아닙니다. 즉시 누워야 할 것 같은 무겁고 압도적인 탈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꺼풀이 각각 10kg씩 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언급한 질산염 화합물이
이미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심장은 좁아지는 동맥을 통해 그 느린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흙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공 돼지고기를 먹은 후 몇 시간 이내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몸이 멈추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얼굴이 붉어지거나 뺨과 목에 갑자기 열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얼굴을 만져보십시오. 베이컨이나 햄을 먹은 후 뜨겁게 느껴집니까?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것이 그냥 정상적인 노화나 안면 홍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얼굴 발적은 혈관이 필사적으로 확장되면서 과도한 나트륨과 보존제로 인한 위험한 혈압 급상승을 보상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는 수천 개의 작은 모세혈관이 혈액으로 넘쳐나면서 이미 염증이 생긴 동맥벽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혈관계가 조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에게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매일 오후 얼굴에 지속되는 발적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주사피부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3명의 피부과 의사를 만났었습니다. 아무도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식사 일기를 검토했을 때 일주일에 5일 점심으로 햄 샌드위치를 먹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샌드위치를 먹고 90분 이내에 얼굴이 선홍색으로 붉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가공 돼지고기를 중단하고 대신 구운 닭가슴살로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2주 이내에 홍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혈압이 169/95에서 130/80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스템에서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처럼 쌓이고 있던 뇌졸중을 피했습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가장 미묘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저녁에 나타나는 머리 한쪽, 보통 왼쪽에 가벼운 두통입니다. 편두통이 아닙니다. 긴장성 두통도 아닙니다. 눈 뒤나 관자놀이에 자리 잡은 둔하고 지속적인 통증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경고입니다. 이 두통은 뇌 혈관이 이미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산염이 뇌동맥에 염증을 일으켰습니다. 증가된 혈액 점도가 압력 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뇌가 말 그대로 두개골에 부딪히며 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든 타임입니다. 이것은 재앙이 닥치기 전에 몸이 여러분에게 방향을 바꿀 마지막 기회를 주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통제를 먹고 무시합니다.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보는 시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뇌가 도움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특히 가공 돼지고기 제품을 먹은 후 이런 한쪽 두통을 규칙적으로 경험한다면 이번 주에 그것들을 식단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을 다 먹은 후가 아닙니다. 오늘 밤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그 햄의 가격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이 3가지 신호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나타날 때는 무언가 재앙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 몸의 마지막 경고 시스템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제 말은 내일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포장을 다 먹고 난 후가 아닙니다. 반드시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뇌를 보호할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로 걸어가십시오. 고기 서랍을 여십시오. 베이컨 포장을 찾아보십시오. 특히 진공 밀봉 비닐에
미리 슬라이스된 종류를요. 햄을 찾아보십시오. 델리 스타일로 슬라이스된 햄을 찾아보세요. 소시지, 핫도그, 가공육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보이신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정의 87%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버리세요. 즉시요.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이번 식사 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요. 어떤 분들이 항의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최 선생님, 이거 돈 주고 산 건데요.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자식이 사다 준 건데요.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어느 것이 더 비쌉니까? 8,000원짜리 베이컨 한 팩입니까? 아니면 뇌졸중 후 다시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재활병원에서 보내는 3개월입니까? 어느 것이 더 비쌉니까? 편의점 햄입니까? 아니면 몸 한쪽이 마비되어 딸이 목욕을 시켜줘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까? 계산은 간단하지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음식을 버리는 것과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예방하는 것 사이의 위험을 계산하는데 형편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베이컨 2조각을 드셨다면 이렇게 바꾸세요. 단단한 두부 한 모, 약 100글 준비하세요. 참기름 조금 두르고 노릇해질 때까지 부치세요. 토마토 반개를 썰어서 넣으세요. 이 조합으로 깨끗한 단백질, 열혈기, 아질산염 제로, 그리고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실제로 손상된 동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로 이 식사를 제가 오늘 아침 6시 30분에 먹었고 내일 또 먹을 겁니다. 점심으로 샌드위치나 도시락에 햄 2-3조각을 넣으셨다면 이것으로 바꾸세요. 전날 밤에 계란 3개를 삶으세요. 아침에 썰어서 천일염과 후추를 아주 조금 뿌리세요. 계란 3개는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 18글 제공합니다.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이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요. 실제로 가공육 아질산염과 함께 먹지 않는 한 혈전을 예방하는 성분을 몸에서 생성하도록 돕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을 놀라게 할 부분입니다.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제가 노인 환자분들에게서 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조심한다고 생각하면서 가공육을 아주 조금만 드시는 겁니다. 하지만 건강한 혈관벽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90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가공 단백질에서 자연 단백질로 바꿀 때는 양을 늘리셔야 합니다. 저녁에는 손바닥 크기의 고등어 구이. 이것은 미세 혈전을 말 그대로 녹이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25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또는 순두부와 버섯이 많이 들어간 순두부찌개 한 그릇을 드세요. 버섯에는 먹은 후 6시간 이내에 손상된 동맥의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적어두세요. 아침, 두부와 토마토. 점심, 삶은 계란 3개. 저녁, 고등어 또는 순두부찌개. 정확히 이 패턴을 30일 동안 따라하시면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치유의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아침 두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머릿속 안개가 거칠 것입니다. 송긋 저림이 멈출 것입니다. 이것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혈관계에 대한 응급 복구 작업이며 내일 아침 일어나서 지금 냉장고에 있는 베이컨 대신 두부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이 마지막 단계를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행동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논의한 뇌졸중 위험은 여러분의 편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첫째,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냉장고로 가세요. 모든 가공 돼지고기 제품을 꺼내세요.
성분표를 보세요.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또는 2250으로 시작하는 보존료 코드가 보이면 버리세요. 네, 버리세요. 어제 막 사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쓴 돈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제품은 완전히 익었는데도 분홍색이나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인공색소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있는 질산염 화합물에서 나옵니다. 둘째, 앞으로 30일 동안 모든 돼지고기를 이 3가지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바꾸세요. 적어두세요. 첫 번째, 신선한 고등어나 정어리, 일주일에 3번. 두 번째, 단단한 두부, 매일 최소 100g. 세 번째, 삶은 계란, 아침에 하루 2개. 이 3가지 음식에는 손상된 동맥벽을 복구하는 정확한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 대체만으로 단 4주 만에 혈압을 20포인트 낮춘 환자들을 봤습니다. 셋째,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입에 다른 것이 닿기 전에 마시세요.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뇌졸중이 가장 위험한 시간인 오전 5시에서 9시 사이에 혈액 점도를 희석시킵니다. 매일 밤 저녁 식사에 생마늘을 얇게 썬 것, 정확히 3조각을 추가하세요. 마늘가루가 아니라 생마늘이요. 위험한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알리신 성분을 보존하려면 생것이어야 합니다. 넷째, 매일 아침 이 3가지 경고 신호를 확인하세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활짝 웃으세요. 입 양쪽이 똑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한쪽이 조금이라도 처지면 응급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팔을 앞으로 곧게 들고 10초간 유지하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것은 뇌졸중 경고입니다. 성함과 주소 같은 간단한 문장을 큰 소리로 말하세요.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하게 들리면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세요. 이제 중요한 것을 공유해야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74세 환자분이 3개월 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압이 햇길 70에 100이었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매일 아침 가공 돼지고기를 드셨습니다. 제가 이분께 정확한 지침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그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지난주 이분의 혈압은 하이5에 78을 기록했습니다. 이분은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쓰러질 걱정 없이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분과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황금 시간에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다짐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는 다짐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마비되어 누워있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필요한 자녀들에게 하는 다짐입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내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정확히 이 말을 적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지금 당장 연락처에 있는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이웃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 훗날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아침 그 위험한 가공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뇌졸중은 2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밤중이나 이른 아침에 갑자기 무자비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셨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단계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손에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세요.
냉장고에서 어떤 돼지고기 제품을 먼저 확인하실 건가요? 무엇으로 대체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더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건강을 지킬 자격이 있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